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승종 변호사입니다. 우리 지난 몇 번의 영상을 통해서 저작물의 보호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하나의 저작물 속에도 보호를 받는 부분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. 그래서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보호를 받는 부분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허락 없이 이용이 되었을 때, 그럴 때 비로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. 이런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그 하나의 저작물 속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부분과 받지 못하는 부분을 가려내는 그 원리가 바로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이다. 우리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는 보호를 하지 않고 표현만 보호를 한다는 것이죠. 그리고 그 표현 중에서도 창작적인 표현, 즉 다른 사람의 표현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떤 독창적인 그리고 최소한의 개성을 가진 표현으로 표출을 해냈을 때 그 부분이 바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제 이것이 아이디어의 표현 이분법이고요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원칙이 세 가지가 있죠. 이 설사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이 아이디어와 너무나 밀접하게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둘이 뗄래야 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설사 표현이라고 해도 보호를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. 이제 그런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, 첫째는 합체의 원칙. 합체의 원칙은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상의 표준. 사실상의 표준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런 방법으로 표현을 했어요. 그랬더니 그것이 표준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표준이 되어버리면 다른 방법으로는 그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가 없게 되죠. 그런 경우에도 이제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되어서 너무나 밀접하게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필수 장면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었죠. 필수 장면의 원칙은 어떤 문해적 저작물에 있어서 그 주제라든가 소재 또는 기본적인 플롯이 통상적으로 또는 필수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, 이런 장면들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.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실제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어떻게 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을 하냐 하면은 이제 원고가 피고의 저작물과 원고 저작물 사이에는 이러이러한 유사점이 있다고 해서 그 유사점을 쭉 리스트로 적어내게 됩니다. 이제 그러면은 그 항목들, 그 원고가 적어낸 그 항목들,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의 저작물에서 유사하다고 원고가 지적한 항목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. 이 부분은 아이디어에 속하는가 아니면 표현에 속하는가. 또 표현이라면 혹시 이것이 아이디어와 합체되었거나 사실상의 표준이거나 필수 장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냐. 이런 부분들을 그 리스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리스트에 적혀진 항목마다 다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중에서 원고가 지적했던 그 리스트에 나오는 항목들 중에서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을 가려내고 그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피고의 저작물에 허락 없이 도용이 되고 그로 인해서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느껴질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. 상당히 복잡하죠. 그래서 그냥 그 우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때 두 저작물 이렇게 갖다가 이제 판사님한테 갖다 드리고서 뭐 한번 비교해 보시죠. 얼마나 비슷한지.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. 이것은 이제 상당히 복잡한 논증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. 그러니까 두 저작물을 그냥 갖다 드리고 대충 비교해보라.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 입장에서는 이 두 저작물 사이에 어떤 점이 유사하다는 것을 쭉 리스트로 적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리스트에 있는 항목들이 보호받는 표현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설사 두 저작물이 아무리 유사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유사하게 보이는 이유가 원고와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들어있는 그 공통적인 요소, 그 요소가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일 때, 그러니까 어떤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유사하게 보인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거죠.
그러니까 아무리 이 두 저작물이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유사하게 보이게 되는 이유가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를 원피고 저작물이 서로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하게 보인다면은 그것은 이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원고의 저작물 속에 들어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요소가 피고의 저작물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었고 허락 없이 사용되었고 그로 인해서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느껴질 때 비로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네. 이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 들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그 노래의 사건이 있습니다. 이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노래 이제 그 트로트 음악이죠. 유명한 곡인데 이 음악이 이제 표절 시비에 걸렸습니다. 이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노래보다 앞서 있었던 이제 여자야라는 노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여자야라는 노래를 표절했다. 이래서 소송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이 1심, 2심에서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어요.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했냐 하면은 이 두 저작물을 비교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자야라는 노래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 노래를 비교를 해보니까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. 그런데 서로 그 두 저작물이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자야에 들어있는 어떤 그 소절이 그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노래에서도 그대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죠. 그런데 이 서로가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절이 사실은 여자야라는 그 곡에 독창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우리의 구전가요에서 따온 것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 구전가요는 우리가 군대에서 주로 불렀던 그 영자송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. 아마 이제 남자분들은 좀 나이 드신 남자분들은 이 노래를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. 이제 그 영자송이라는 노래는 이제 구전가요고요. 저작자가 누군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오래된 노래고요. 그래서 특별히 저작권이 있는 곡은 아니고 이른바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저작자도 알 수 없고 저작권을 주장하지도 않는 그런 저작물을 공유 저작물이라고 하죠. 이제 공유 저작물 또는 공중의 영역에 있는 그런 저작물이다.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저작물이라는 뜻입니다. 그런데 이 여자야라는 노래에서 그 영자송의 어떤 그런 그 일부분을 차용을 해 온 것이죠. 그런데 이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노래도 그 부분을 이제 공통적으로 갖다가 쓴 겁니다. 그래서 이 여자애라는 노래와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노래를 들어보면은 일반인들이 들어보면 상당히 유사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그 유사하게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? 그것은 두 저작물이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요소 때문인데 그 요소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요소가 여자애라는 노래에 독창적으로 들어있는 표현이 아니라 이미 그 저작권이 다 소멸되어 버린 그런 구전가요에 들어있는 어떤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요소를 여자애라는 노래가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노래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소를 두 노래가 서로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유사하게 느껴지는 것이라는 거죠. 그래서 두 노래가 아무리 유사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그 유사함을 느끼게 되는 원천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소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없다.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. 네, 이렇게 어떤 두 저작물이 굉장히 유사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유사하게 보이는 원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그런 영화나 소설들은 굉장히 많죠. 그래서 이런 소설이나 영화들을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보입니다. 그러나 그 비슷하게 보이는 원인이 뭡니까? 그거는 이순신 장군이라는 어떤 소재를 공통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. 이 소재라는 것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입니다. 따라서 두 저작물이 소설 이순신과 영화 이순신이 아무리 비슷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비슷하게 보이는 원인이 어떤 소설 이순신에 들어있는 창작적인 표현을 영화 이순신에서
허락 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유사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순신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, 즉 어떤 소재를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하게 보이는 것이라면 이런 소재 자체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. 네,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아이디어의 표현 이분법 그리고 저작물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부분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.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